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는 30대 돌싱 여자입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혼자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많이 깨달았고 평범한 하루하루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고향에서 오리농장을 하셨고 저는 대학생 때부터 도시로 나와 혼자서 쭉 지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원래는 임용시험을 쳐서 선생님이 되려고 했었어요. 임용시험 준비하면서 한 회사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 회사 취업은 할 수 없었고 대신 생활비는 벌어야 되니 한 회사에서 잡무하는 일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죠. 그렇게 3년 정도 임용시험에 도전을 했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해야겠다 싶어서 시험은 포기했었죠. 그리고 그때 마침 아르바이트 다니던 회사에서 정규직 TO가 나서 이력서 내고 면접 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하던 선생님은 못 됐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크더라고요. 임용 준비하는 동안은 아르바이트하며 번 돈으로 제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했었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내고 생활비 내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알뜰살뜰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했죠. 부모님도 그때 당시 이런저런 사정으로 형편이 안 좋아서 저를 못 도와주셨는데 저한테 뭘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시험 합격도 못하고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 더 죄송했죠. 어쨌든 임용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돈을 따로 모으진 못했고 나중에 정규직으로 본격적으로 일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연애를 하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갔죠.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희 집에서는 따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조류독감 여파로 농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빚도 조금 있을 때였거든요. 저는 그때 3천만 원 정도를 모아놨었는데 그게 제 결혼 자금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회사를 여러 번 옮긴 탓에 모은 돈이 별로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가 모은 정도는 모아놨을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 남친은 딱 1,500만 원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합치면 4,500인데 이걸로 어떻게 결혼을 하겠나요? 저는 결혼은 좀 천천히 하자고 했는데 남친은 오히려 여유로운 태도로 결혼하는 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남친 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을 해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집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집이 해결된 셈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 지방 소도시라서 집값이 비교적 싼 편이긴 해도 그래도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시부모님이 신혼집을 장만해 주신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하지만 뭔가를 얻게 되면 그만큼 대가도 있는 걸까요? 신혼집을 해주시겠다고 한 이후로 어머님의 집에 대한 유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거기에다가 남편도 사귈 때는 전혀 몰랐지만 마마보이 기질이 꽤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행동을 중간에서 전혀 중재를 못했고 아니 애초에 할 생각도 없었어요. 어머님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심지어 며느리인 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신 것 같았죠. 그 시작은 혼수 준비를 할 때부터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사러 가기로 했는데 당일날 갑자기 어머님도 같이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오신다고 하는 걸 싫다고 할 수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가서 고르는 걸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10까지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고르고 사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전제품도 그렇고 가구까지도요. 저도 제가 살 집이니까 당연히 원하는 스타일이 있고 생각해 놓은 게 있을 텐데 어머님은 제가 고르는 건 전부 별로라고 하시면서 어머님이 다 고르시더라고요.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저도 옆에서 제 의견을 열심히 피력했죠.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색상이 좋다 등등.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뭘 고르든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살림을 오래 살아본 당신이 보는 눈이 있다면서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나중에 후회 없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게다가 더 열불 터지는 건 남친이었죠. 그래, 자기야.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엄마가 이런 거 잘하셔. 그래, 우리 상훈이가 잘하네. 원래 어른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나중에 후회가 없는 법이다. 하면서 자기 엄마 하자는 대로 하자는 거예요. 어머님보다는 남친의 태도에 너무 짜증이 났죠. 신혼집은 남친 쪽에서 해오는 거니 혼수는 제가 하기로 했는데 정작 저는 돈만 내고 제가 쓸 물건들을 고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뭘 고르기만 하면 어머님은 별로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고르고 남친은 엄마가 고른 게 낫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서 표정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잠깐 다리 아프다고 카페에 갔는데 어머님이 제 표정이 안 좋다고 나무라시더라고요. 혜진아, 너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서 불만인 거야?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이고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다 어머님이 고르시니까 저는 좀... 그 말에 어머님은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얘 혜진아, 너네 들어가는 집 누가 해주는 거니? 네? 그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그거 한마디로 내 집이다. 내 집에서 너네 살라고 해주는 거야. 내 집에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 드리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내가 고르는 것들이 결국에는 다 오래 쓰기 좋고 질리지도 않는다. 너는 당장 보기에만 좀 예쁘고 유행하는 것들만 고르던데 1, 2년만 지나봐라. 그런 거 유행 지나고 나면 금방 질리고 촌스러워진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오래 쓰면 좋은 것들로 골라줄까.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입 대빨 나와서 퉁퉁거려. 솔직히 요즘 어느 시댁에서 이렇게 집까지 해준다고. 너는 고마운 줄 알아야지. 라면서 저를 나무라시는 거예요. 집 해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솔직히 이렇게 생색내시고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저는 그 집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남친과 제가 대출받아서 작은 빌라에서라도 시작하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어머님 눈치 받아가며 이렇게 시작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친은 어머님 눈치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요, 엄마. 엄마 말 맞아요. 그리고 내가 봐도 엄마가 고르는 것들이 오래 쓰기 좋은 것도 맞아. 혜진이가 살림도 안 해봤고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남친의 말이 더 얄밉고 짜증났는데 남친은 자기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는 거니 부모님한테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남친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에 들어갈 물건 사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왜 전부 어머님한테 맞추려는 거야? 아, 엄마가 안 좋은 거 골라주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어머님이 고르는 거 다 너무 촌스럽고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색도 안 맞고. 옥색깔 소파가 말이 돼? 근데 편했잖아. 엄마는 실용성 위주로 고른 거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우리 집이고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데. 혜진아, 물건들 그런 거 별거 아니잖아. 그냥 웬만하면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자. 톡 까놓고 엄마가 우리한테 신혼집까지 해주는 거 알잖아. 우리 누나도 2년 전에 결혼한 거 알지? 누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 같은 자식인데도 나한테만 집 해주시는 거란 말이야. 그걸로 누나도 얼마나 섭섭했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집까지 해주시는 거니까 나는 웬만하면 엄마 아빠한테 맞춰야 된다고 봐. 솔직히 집이 한두 푼이야? 물론 좋은 집은 아니지. 지어진 지 30년 넘은 구축인데다 평수도 작고. 시세로 치면 1억 초반 정도긴 한데 아니 그렇다 쳐도 우리가 그 정도 돈이 있어? 너는 우리 집에서 집 해주시는 거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솔직히 네가 모은 돈 3천만 원 그걸로 어떻게 결혼을 하냐? 다 엄마 아빠 덕에 하는 거지.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네.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그냥 결혼을 안 해야겠네. 비꼬지 말고 왜 이렇게 못나게 나와?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받으면 되는 걸. 그까짓 가정가구 뭘로 드리면 어때? 쓰는 건 똑같은데. 라면서 집 해주는 어머님에게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했습니다. 집 해주시면 감사한 줄 알고 그냥 어머님 하자는 대로 따를 것이지 불평, 불만이 많다는 뜻인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냥 안 받고 우리끼리 알아서 시작하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왜냐면 가정, 가구 색깔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어머님이 집을 볼모로 잡고 저를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게 보였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런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결혼을 안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친이 하도 옆에서 저렇게 말하니 그런가? 집도 해주시는데 내가 좀 참아야 되는 건가? 맞춰드려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결혼 준비하면서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누구나 이 정도 갈등은 겪는다더라. 자기 위안을 하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집을 볼모로 한 어머님의 엄청난 참견과 간섭은요. 애초에 저희 집 비밀번호도 어머님이 정해주셨습니다. 당신이 외우기 쉬운 걸로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아들 내외 신혼집 비번을 정해서 그걸로 해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군말 없이 해놨고요. 제가 그때 회사라도 나갔으면 좋았겠지만 하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남편은 똑같이 회사로 출근했고요. 저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가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어머님은 저희 집을 당신 집 오듯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오시더군요. 집에 있다가도 누군가 아무나 들이닥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그때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시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오시면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그렇지도 않으셨어요. 시간이고 날짜고 정말 아무 때나 오셨는데 그게 집에 있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왜냐면 오셔도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내내 퍼부으셨거든요. 집에 청소가 좀 안 되어 있으면 집에 있으면서 정리도 안 하느냐, 빨래는 언제 했느냐, 설거지 모아두지 마라. 그때부터 잔소리를 막 하세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니까 일하는 시간이 있고 어머님께도 분명 말씀드렸는데도 일하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방문을 벌컥벌컥 여시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서 곤란했던 적도 많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은 베란다에 재활용품을 내다 놓는데요. 한 번은 어머님이 거기 가셔서 라면 봉지를 보고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라면을 먹었네? 누가 먹은 거야? 어제 저녁에 상훈 씨랑 저랑 먹었는데요. 집에 밥이랑 반찬 놔두고 왜 라면을 먹어? 몸 다 상하게. 상훈 씨가 먹고 싶다고.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다 먹을래? 하더니 라면 어디 있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찬장에 있다고 했더니 그 라면을 몽땅 버리시는 거예요. 그것만 버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가볍게 먹던 시리얼 봉지도 버리셨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이런 거 놔두면 자꾸 먹게 된다고 짜고 몸에 안 좋다면서 다음부턴 사놓지 말라고 버리시더라고요. 일부러 사놓은 식품을 왜 마음대로 버리시는지 어머님의 행동에 크나큰 충격을 받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길을 꺾어놓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먹는 걸로도 잔소리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어머님이 그렇게 잔소리하고 난리쳐봤자 배달 음식 좋아하고 라면이나 인스턴트 좋아하는 건 저보다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데다 배달 용기 같은 게 있으면 배달 음식 자꾸 시켜 먹느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니까 저는 행여라도 먹고 나면 밖에 나가서 버리고 와야 했어요. 재활용품도 어느 정도 모아놓고 버리면 되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틈틈이 내다 버려야 되는 게요. 남편 본인이라도 직접 하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혼나는 건 본인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합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어머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 편할 리가 없었어요.
한 번은 몸이 좀 피곤해서 일 끝내고 낮잠을 잤는데요. 눈 떠보니 어머님이 앞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절할 뻔했죠. 어머님은 상훈이는 힘들게 나가서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낮잠이나 자고 있느냐고 혀를 차셨고요. 내 집에서 편하게 있지도 못하고 낮잠도 못 자고 미치겠더라고요. 하다못해 친정엄마가 그렇게 불시에 찾아오셔도 불편할 것 같은데 잔소리 많고 참견 많은 시어머니다 보니 그 불편함이 더했죠. 저는 원래 집에 있으면 옷도 편하게 입고 브래지어 같은 속옷은 안 입고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습니다. 집 안에서까지 입으면 너무 갑갑하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갑자기 오시면 저는 다급하게 방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니까 집에서도 속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너무 불편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결국 남편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오신다. 아무리 아들네의 집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나는 너무 불편하다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엄마가 우리 챙겨주려고 그러는 건데 뭘 그렇게 불편해. 당신이야 당신 엄마니까 안 불편하겠지만 나는 너무 불편해. 한번 오셨다 하면 화장실이고 옷장이고 아무렇게나 열어보시고 뭐라고 하시고. 그런 건 당신이 부지런하게 정리하고 치우고 살면 되는 거고 잔소리 안 듣게. 뭐라고? 나는 뭐 집에서 마냥 놀아? 그리고 집안일은 다 내 차지야? 내가 한다고 해놔도 어머님 마음에는 다 안 들어 하시는 걸 어떡해. 그리고 다 떠나서 집이라는 데가 제일 편해야 되는 곳이잖아. 나는 집이 제일 불편해.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엄마한테 이제 오지 말라 그래? 막말로 엄마 집인데. 그놈의 엄마 집소리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 바꿀 거야.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이럴 거면 뭐 하러 결혼했어? 그냥 어머님이랑 살지. 내가 내 집 비번도 못 바꿔? 당신은 안 겪어봐서 모르겠지. 당신이 집에 있는데 우리 엄마나 아빠가 수시로 연락도 없이 드나든다고 생각해봐. 당신 집에서 팬티 차림으로 잘 있지. 라면도 좋아하고.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이 아무 때나 들이닥치는 데다 왜 라면 먹느냐고 잔소리 퍼붓는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아무렇지 않아? 참을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따지니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비번 바꾼다고 그래. 엄마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러면 어머님한테 최소한 오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고 오시라고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알았어. 그건 내가 얘기해볼게. 남편은 마지못해 어머님에게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이 또 연락도 없이 집에 오셨더라고요. 저는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갑자기 거실에 어머님이 떡하니 있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너 이리 와봐라. 왜 그러세요? 너 상훈이한테 이 집 비번 바꾼다고 했니? 나 못 오게? 네? 저는 속으로 정작 해야 될 말은 안전하고 그런 소리만 전했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짜고짜 비번 바꾸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 나왔으니 어머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니까 저 좀 불편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개인 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가만히 저를 흘겨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얘기 다 했니? 할 말 있음 더 해봐라. 저도 말 나온 김에 다 하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시면 먹는 거나 집안 살림으로 자꾸 뭐라고 하시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물론 제가 많이 부족한 게 많겠지만 어쨌든 제 살림이고 저도 조금씩 하면서 느는 부분도 있을 텐데 먹으려고 사놓은 간식이나 식료품도 어머님이 마음대로 버리시고 그런 건 좀 불편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어머님은 대답 한마디 없이 냉랭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는 여보세요? 상훈아, 나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저는 좀 어리둥절하게 보고 있었죠. 너네 처가
내가 집에 이렇게 드나드는 거 불편하다고. 참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네. 그러시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저는 어이가 없었죠. 어머니, 내가 이러려고 너네한테 집 사준 줄 아니? 됐고, 너네 집 싹 빼서 이사 가라. 2주 줄 테니까 그 사이에 집 알아보고 짐 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 입이 턱 벌어졌죠. 어머님은 전화를 끊으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너는 참 욕심도 많다. 집은 해줬으면 좋겠고 간섭은 조금 더 받기 싫다 이거니? 참나, 미안하지만 나는 그렇게 물렁물렁한 시어머니 아니다. 간섭 받기 싫고 니네 알아서 살고 싶다고? 그러던지 대신 이 집에선 당장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제가 어머님 붙잡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줄 아셨겠지만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셨을 때 속이 이상하게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하다못해 손바닥만한 원룸에서 살아도 그게 더 자유롭고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붙잡지 않고 아무 말 안 하자 어머님도 좀 당황하신 것 같은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저를 노려보시고 그대로 나가시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뒷목이 막 당겨왔죠.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엄마를 건드리냐며 결국 나가라고 하지 않느냐면서 말이죠. 저는 제가 알아본 매물들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면 되지. 내가 매물 좀 봐놨어. 대출 조금 받고 하면 이런 집들 전세로 구해서 나갈 수 있어. 야, 너까지 왜 이래? 뭘 왜 이래야.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시잖아. 혜진아, 너는 현명하고 야무진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고 생각이 없어? 엄마가 멀쩡하게 아파트 해줬는데 뭐하러 대출을 받고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 어머님이 나가라고 하시잖아. 그건 엄마가 섭섭해서 하는 소리고 솔직히 엄마 입장에선 안 섭섭해. 기껏 아들내미 결혼한다고 집 해줬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집에도 오지 마셔라, 참견하지 마셔라 그러는데.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 오시려면 최소한 연락이라도 주고 오셔라고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무리한 부탁했어? 어머님이 이 집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돼? 그게 뭘 그렇게 큰일이라고 엄마랑 이렇게 싸워.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너무 치사하고 기분 나빠.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멀쩡한 집 놔두고 뭐하러 대출까지 껴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 당신이 적당히 엄마 기분 좀 풀어드리고 말아.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라더군요. 본인은 자기 엄마가 오는 거고 불편할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저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불편하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고 늘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 있는데 게다가 오시면 저 일도 못하게 하면서 내내 쫓아다니며 잔소리하시고 사람 피를 말립니다. 그런데 남편은 지금 이 집이 그렇게도 중요한 건지 저한테만 어머님한테 사과를 하라고 숙이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확 질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 정도로 중대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머님의 도가 지나치는 행동과 남편의 방관적인 태도에 저는 완전 정이 떨어졌거든요. 집을 해줬다는 이유로 어머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집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행여나 더 살다가 아이라도 낳게 되면 더 심해지실 거고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셔달라는 부탁이 큰 것도 아닌데도 제 요구는 싸그리 무시해버리시고 저는 이건 좀 아니다 싶었고 진지하게 이혼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빨리 엄마한테 사과드리라고 강요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럼 진짜 이사라도 가겠다 이거야?
둘 다 나갈 필요 없어. 나만 나갈 테니까 당신은 있어. 그게 뭔 소리야? 뭐 이혼이라도 하자 이거야? 제가 아무런 대답을 안 하니 남편도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이건 아니지. 이혼이 장난이야? 당신이 엄마한테 사과하면 아무것도 아닐 일인데. 사과하면 그걸로 끝이야? 어머님은 여전히 우리 집 아무 때나 오실 거고 기분 나쁘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실 텐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여기 나가서 이사하는 게 나아. 근데 당신은 이사할 생각 없다며. 그러니까 나만 나가겠다고. 와, 진짜 너도 고집 장난 아니다. 나 그냥 고집 부리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혼을 생각한다고? 이만한 일로? 이게 어떻게 이만한 일이야?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거지?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도 하는 거지. 그러자 남편도 알겠다면서 제 고집에 자기도 질렸다느니 어쩌느니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냉전 상태였고 저는 진지하게 이혼에 대해서 찾아보고 고민도 했습니다. 외도나 도박, 가정폭력 등 엄청난 사안이 있어야 꼭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정말 아니다 싶으면 갈라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다가도 또 한편으론 내가 너무 이혼을 쉽게 생각하나? 남편 말 맞다나 내가 그냥 어머님한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갈팡질팡 했던 거죠.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도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을 뵌다고 생각해서 너무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혼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 보니 마음이 착잡하기도 했습니다. 남편하고 냉전 중이긴 해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날 미리 말했는데 당일날 남편은 갑자기 야근을 해야 된다며 좀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네 회사는 야근이 거의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없던 야근이 저희 부모님 오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긴 것도 어이가 없었죠.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도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오시는 건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불편한 건지 그마저도 핑계를 대는 것 같았죠. 어쩌다 한 번 오는 저희 부모님도 불편해하면서 자기 엄마가 뻔질나게 오는 건 저보고 다 참으라니 남편 하는 행동이 참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날 부모님이 오셔서 집도 구경하셨고 근처에 식사도 하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도 8, 9개월 넘어가는데 어떠니? 엄마 아빠 바빠서 잘 들여다보지도 못했네. 엄마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마땅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내 마음에 확신이 서면 그때 말씀드리자 싶어서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냥 괜찮아요. 집은 어때? 살만해? 그래도 사돈 어른들께서 너네 살라고 집도 장만해 주시고 우리는 뭐 해준 게 없어서 영 미안했었는데. 뭘요? 그런데 엄마는 웃고 있지만 씁쓸해 보이는 제 눈치를 자꾸만 살피시더라고요. 혜진아, 근데 혹시 뭐 너 고민 있니? 오서방이랑 뭐 문제 있어? 네? 아니요, 뭐. 나도 아까부터 느꼈다. 애가 웃고 있어도 밝지가 않아. 너 무슨 고민 있는 거지? 부모님은 제가 아무리 밝은 척해도 다 아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한숨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일과 제가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것도요. 제 얘기를 들은 부모님은 몹시 놀라셨죠. 아니, 아무리 사돈 어른들께서 집을 해주셨다 한들 아들네도 결혼했는데 그렇게 무턱대고 집에 오시고 그러면 안 되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시는데. 대중 없이 오시는데 뭐 일주일로 치면 2, 3일은 꼭 오셔. 연락이라도 주고 오시면 되는데 꼭 아무 때거나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 거야.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리고 불편하다고 말을 했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지. 기분 나쁘다고 집에서 나가라느니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리고 난 솔직히 이 집 그냥 나가고 싶어. 손바닥만한 원룸에서 살아도 그게 더 속 편할 것 같아.
그 말에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사해라 너. 여보, 그거 좀 꺼내봐요. 그러시는 겁니다. 엄마가 가방 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열어보니 그 통장 안에는 3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랐죠. 어머나, 이게 뭐예요? 네 거다. 그거 너 주려고 여기 온다고 한 거고. 네? 갑자기 이걸 왜?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았던 땅 있지? 그거 팔았다. 아주 좋은 값 받고.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로부터 유산 상속 받으신 땅이 있었는데요. 땅 부지는 넓은 편인데 별로 가치는 없어서 내내 가지고만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 근처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온 해 만에 전부터 소문이 왕성했었는데 그냥 소문만 그렇게 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개발 확정이 되고 엄마 아빠는 그 땅을 좋은 값으로 정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보상받은 돈 중 제 몫으로 3억을 주려고 생각하셨고 그걸 주려고 일부러 저희 집까지 오신 거였죠. 너 결혼할 때 우리 사정 안 좋아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했잖아. 그게 엄마 아빠 마음에 내내 걸렸었다.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너 혼자 취업 준비하고 살았을 때도 그렇고 결혼할 때도 그렇고 여태까지 뭐 도와주지도 못한 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뭘요? 대학교 다 보내주시고 그랬으면 엄마 아빠가 해주실 거 다 한 거죠. 나 이거 못 받아요. 엄마 아빠 쓰세요. 엄마 아빠 건데 왜 저한테 주세요? 엄마 아빠 몫도 없이 너한테 주겠니? 이건 네 몫이야. 이거 너 주려고 온 거고. 이걸로 오서방하고 필요한데 쓰라고 하려고 했는데 너 오늘 하는 얘기 봐서는 그냥 이 집 나와라. 이사해. 3억이면 뭐 엄청 좋은 데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 지역에서 나쁘지 않은 조건의 아파트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다. 돈을 좀 보태서라도 정 사고 싶은 데가 있으면 굳이 은행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좀 더 빌려줄 수도 있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고생 많이 하시면서 산 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이 돈을 주신다는 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 쓰시라고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엄마 아빠는 단호하게 네 몫이라고 넣어두라고 하셨죠. 엄마가 듣기에 너네 시어머니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너랑 오서방 문제는 아니잖아. 오서방하고 잘 얘기해서 이 돈으로 이사 가는데 보태. 이 집에서 나가고.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 어머님보다 남편이 더 얄미워. 이 집에서 나가기 싫으니까 무조건 어머님한테 사과하라 그러는데. 아휴, 오서방도 참 결혼했으면 아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래줘야지. 자기는 안 불편하니까 그런 거지 뭐. 어찌됐건 너 편한 쪽으로 잘 생각해봐라. 엄마 아빠가 여력되는 한 다 도와줄 테니까. 알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이 돈을 내가 받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엄마 아빠에게 생각지도 못한 거금이 든 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부모님과 밤 늦게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결혼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생각하는 거다 보니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부모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래도 속이 편안해지고 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야근을 하고 조금 늦게 온다고 했지만 작정을 한 건지 거의 12시가 다 돼서 왔습니다. 부모님은 방에서 주무시고 저는 그 통장을 떠올리며 내내 뒤척였어요. 12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고 말없이 굳은 얼굴로 화장실에서 씻더니 그냥 자더라고요. 그래도 장모님 장인어른이 오신 건데 저녁은 잘 챙겨드렸냐 어쩌냐 말 한마디 없이 뚱한 표정으로요. 그걸 보는데 저도 진짜 정 떨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침 식사하고 바로 내려가신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엄마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내가 할게요. 아휴, 너는 좀 더 자. 집에 있는 걸로 내가 대충 차릴 테니까. 오서방은 어제 늦게 들어왔니? 12시 다 돼서 들어왔지 뭐. 일한다고 고생했겠네.
라지만 저는 속으로 진짜 일한다고 늦게 들어온 건지 저희 부모님 불편해서 일부러 늦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네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엄마와 함께 식사 준비를 했고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안 일어나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처음으로 오셨는데 얼굴도 못 보고 가겠네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깨웠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곧 가신대. 그런데도 남편은 피곤하고 몸이 좀 안 좋다며 자기를 좀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엄마 아빠 가실 건데 인사도 안 드리게? 아, 정말. 그러면서 짜증을 내더니 퉁퉁 부은 얼굴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제 야근해서 피곤하잖아. 알면서 그래.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엄마 아빠 처음으로 이 집 오신 거고 가신다는데 인사도 안 드릴 거야? 간다, 가. 그러더니 퉁퉁 부은 얼굴로 나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짐을 챙기고 계셨죠. 일어났어? 가신다고. 이제 가야지. 잘 쉬다 가네.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푹 쉬게. 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럼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조심히들 가세요. 그러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벙찌고 저희 아빠도 기막힌 표정을 짓더라고요. 예의는 국에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무례한 행동이잖아요. 제가 화나서 따지려고 하니 엄마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됐어. 우리는 일단 가마. 어제 얘기했던 건 네가 많이 고민해봐. 쉽게 결정할 문제 아니니까. 네. 그리고 웬만하면 우리가 그 통장 준 그거 오서방한테 말하지는 말고. 그럴 생각이에요. 그래, 너도 나올 필요 없고 우리는 가마. 그래도 주차장까진 같이 가야죠. 그렇게 저는 옷을 껴입으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삑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나갔더니 어머님이 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은 거실에 서 있는 저희 부모님을 보고는 엄청 황당한 표정을 짓고 서 계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어머님은 인사도 없이 황당한 표정으로 저희 부모님에게 여기 왜 계시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못 올 때도 아니고 딸네 집에 온 건데. 어머님의 물음에 저희 부모님도 좀 언짢은 기분이셨죠. 혜진이 보러 왔죠. 딸 시집 보내고 일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와보지도 않았던 게 미안해서 일부러 한번 왔습니다. 여기서 주무신 건가요? 예, 어제 오후에 왔다가 늦어서 그냥 자고 지금 가려던 참인데. 그 말에 어머님은 얼굴이 확 굳더니 저더러 잠깐 방으로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황당해 하시고 저도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일단 어머님을 따라갔죠. 작은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간 어머님은 문 닫자마자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다.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뭐가요? 부모님이 오시면 오신다 말이라도 하든가.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요? 왜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물었습니다. 딸 신혼집에 친정 부모님이 오시는 건데 남편에게는 말할지언정 그걸 왜 어머님한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데 제 물음에 어머님은 뒤집어지시더라고요. 얘 좀 봐. 왜라니? 여기 내 집 아니야? 그놈의 내 집 소리 정말 신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뭐? 이 집 올 때 연락을 하고 와? 함부로 오지 말라느니 그딴 소리 해놓고 아직 사과는 전화도 안 했지? 내 그게 너무 괘씸해서 따지러 왔는데 떡하니 지네 부모는 여기서 잠자고 가게 하네. 누구 맘대로.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못 오실 때 오신 것도 아니고요. 너 머리가 나쁘니? 자꾸 착각을 하나 본데 여기 내 집이야, 내 집. 내 집 소리 듣는데 진짜 폭발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도 방문을 확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부인, 여태까지 저희 딸한테 이런 식으로 하셨어요?
그렇게 생색내시려고 집 해주신다고 한 겁니까? 생색이라니요. 말 다 하셨어요? 이 집이 이래 보여도 1억 2천 하는 집입니다. 1억 2천이 누구 똥개 이름이에요? 그 큰 돈을 주고 집을 해줬으면 고마워할 것이지. 혜진이 얘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이 집에 올 거면 연락하고 오라고. 불편하답니다. 그게 집 해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입니까? 그러면 아들네 집 오면서 전화도 안 하고 오셨어요? 결혼시켰으면 아들네의 생활도 배려해줘야 하는데 그건 기본적인 예의 아닌가요? 저희 엄마도 화가 나서 따지셨죠. 그 바람에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까지 놀라서 나오고요. 아이고, 기본적인 예의 같은 소리 하네. 딸 시집 보내는데 돈 한 푼 없어서 보탠 것도 없는 주제에.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예,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요즘 시대에 남자 쪽에서만 집 해오는 데가 어디 있답니까? 염치도 없으면서 여긴 내 집이에요. 내 집에서 얹혀 살면 당연히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그 말에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놈의 내 집 내 집. 예, 여기 어머님 집 맞고 저는 여기서 더 못 살겠습니다. 손바닥만한 집에 살아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 때나 불쑥불쑥 오시면서 살림이 어떻고 먹는 게 어떻고. 저 진짜 어머님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님 이 집 소중하고 제가 사는 게 고가우신 것 같은데 제가 나가드릴게요. 뭔 소리에 지금?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 이거니? 네, 맞습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어머님한테도 이 사람한테도 너무 질렸어요. 야, 이혼이라니. 왜 자꾸 그래? 어따 대고 야래! 남편이 함부로 말하자 저희 아빠도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졌죠. 남편은 그 말에 깨갱하고는 입만 삐죽거리더라고요. 어머님은 왜 남의 귀한 아들한테 소리 지르냐고 소리 빽빽 지르시고요. 진짜 거기 더 있다가 미치겠더라고요. 됐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이혼 서류 준비할 테니까 갈라서자. 나 너랑 더 이상 못 살겠다. 혜진아, 이건 아니지. 나 너한테 수도 없이 말했어. 손바닥만한 집에 살더라도 맘 편하게 살고 싶다고. 근데 너 그럴 때마다 나한테만 참으랬어. 이 알량한 집 포기하기 싫어서. 우리 부모님 하루 자고 갔다고 어머님 이 난리신데 나도 도저히 못 참겠다. 이 집에서 너나 어머님하고 실컷 살아. 나는 나갈 테니까. 그렇게 저는 방에 들어가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 들으라고 비아냥거리시더라고요. 나가라 나가. 돈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은 세가지고. 아이고 내가 집 해주고 별소리를 다 듣는다. 이래서 없는 것들은. 그러는데 저도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저 헛소리에는 한마디 해야겠더라고요. 저는 집 마저 다 싸고 일어나서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돈동 거리시는데 저희 부모님 여기 왜 오신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니? 저는 방금 챙겼던 그 통장 열어서 어머님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한테 이거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막말로 이 돈이면 지금 이 집 사고도 남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딴 집은 안 살 거예요. 어머님 그렇게 내 집 내 집 거리는데 막말로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주변엔 아무것도 없고 이런 집으로 유세 부리는 거 좀 창피하지 않으세요? 뭐야? 그러면서 남편도 옆에서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들고 가더니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3억? 이걸 장모님 장인어른이 주셨다고? 왜? 저는 남편 손에 들린 통장 뺏으며 말했습니다. 왜긴 왜야. 우리 부모님이 나 위해서 해주신 거지. 막말로 우리 부모님은 이 돈을 해줘도 이런 생색은 안 내셔. 우리 부모님은 이 돈으로 너랑 나 필요한데 쓰라고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지. 나 너랑 너네 엄마한테 완전 질렸고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에 남편은 그제서야 저를 붙잡더라고요. 혜진아, 왜 이래? 이혼을 이렇게 하자는 게 어딨어?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겠지. 이거 안 놔? 우리 엄마 아빠 처음으로 이 집 오는 거야. 근데 너는 갑자기 없던 야근이 왜 생기며 오늘도 우리 엄마 아빠 가던지 말던지 잠이 더 중요하지. 너 같은 인간하고 나도 더 안 살아. 이 집에서 100년 만년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힐 때 마지막으로 본 건 남편의 황망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길로 부모님 차 타고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지내면서 이혼 준비를 했어요. 그나마도 재택근무 중인 기간이라 다행이었죠. 하지만 곧 재택근무가 끝이 나면 다시 회사 때문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많은 상의 끝에 회사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살고 싶었던 곳이기도 했는데 엄두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한테 주기로 한 돈이니 저 필요한데 알아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왕이면 집을 좀 사둬야 나중을 위해서라도 나을 것 같다고 해주셨죠. 제가 사는 곳은 지방 소도시 쪽이다 보니 부모님이 주신 3억으로도 제가 원하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준비를 하면서 이사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저한테 연락해 자기가 잘못했다며 엄마랑 대판 싸웠다고, 자기가 생각해도 엄마가 너무했던 것 같다면서 이제 와서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나 좀 그렇게 하지 이제 와서 매달리는 것도 웃겼죠.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 말이에요. 저는 이미 이혼 마음 먹었고 내 마음은 달라질 일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옥신각신 다툼 끝에 이혼은 마무리되었어요. 남편 주변 지인들을 저도 좀 아는데 남편도 제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해주신 돈으로 아파트 사서 혼자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요. 전 남편은 아직 그 집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그 집을 바로 내놨는데 전혀 팔릴 생각도 없고 심지어 전세도 안 들어온대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 아파트는 주변 입지도 안 좋고 오래되고 장점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단 하나의 장점이라면 가격이 싸다는 것이었어요. 전세도 안 들어오니 결국 남편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에 산다고 하던데 이혼까지 하고 여기서 살기 싫다며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징징거리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으로 유세를 떨었는데 이제는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오히려 전에는 몰랐던 자유의 소중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넓고 좋은 집에서 혼자 편하게 지내면서 운동도 다니고 제 개인 생활도 즐기고 있다 보니 재혼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부모님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더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